여러분, 윤석열 정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 완화 등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재건축이 요즘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오른다 들썩들썩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이미 폭동 조짐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성남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시범 한양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2021년 8월 12일 날 26층이 1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5일에 똑같은 층이 16억에 거래가 됐어요. 1억 2천만 원이나 올라간 겁니다. 그동안 거래가 전혀 없다가 거래가 딱 생기니까 신고가가 된 거예요. 신고가가. 이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온 내용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디 그뿐입니까?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예, 일산도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 2단지 극동 3만 아파트. 여기도 2021년 9월 14일 날 5층이 8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3월 28일 날 2층이 8억 9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5층과 2층을 감안해보면 말입니다. 적어도 2천만 원보다는 더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양시 동구 호계동에 있는 목련 8단지입니다. 여기는 분당 집값 2억 폭등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에 거의 부합되는 곳입니다. 2021년 10월 8일 날 12억이었습니다. 전용 127제곱미터가. 그런데 2022년 3월 21일에 2층이 14억 5천만 원이에요.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지금 집값이 뛰는 것은 당연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에 재건축발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진짜 많이들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재건축하면 지금 1기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인 단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 있죠. 서울 송파구 제가 있는 곳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 5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도 지금 호가가 적어도 1억 2억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주인들이 이제 거래를 안 하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물도 다 걷어들였습니다. 다 걷어들였어요. 단지 말입니다. 목동 아파트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동 아파트는 오히려 말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이 기회에 목동에 살지 말고 강남으로 옮기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요. 집값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4월 첫째 주가 0이었거든. 0%. 4월 둘째 주도 0%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2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0.03까지 떨어졌던 것이 이제 강보합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남으로 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전주에는 0.0이었지만 이번 4월 둘째 주에는 0.0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강남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 여기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호가를 봤을 때 직전 변동률 대비해 보면 0.02%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02%.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목동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02%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세금 폭탄에 대한 어떤 해제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4월 첫째 주에는요.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이 둘째 주에서는 낙폭을 또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0.01까지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0.01까지.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서울에 이어서 수도권까지 집값의 어떤 그 변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표도 마찬가지. 또 다른 지표도 보면요. 여러분 3월에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추인데요. 3월에 보면 서울이 115.5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월에 105를 기록했는 걸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13.1까지 올라갔습니다. 심리지수도 올라갔어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심리라는 게 결국은 이게 심리가 바뀌면 실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심리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15.5잖아요. 115가 넘는다 이렇게 됐을 때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서울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값들이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요. 아마 지금은 6.3% 6.2% 이런데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요. 그런데 0.25% 금리가 올랐으니까 아마 적어도 0.4% 이상 오를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에 육박할 겁니다. 7%에. 이게 5대 시중은행의 금리가 7%에 육박할 텐데 과연 여러분 무주택자가 이게 7%의 금리를 안으면서까지 집을 살까요? 저는 7%의 금리라면 분명히 저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기준금리가 1.5%에서 더 이상 안 오르면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많게는요 3.5%까지 올린다는 그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이게 가능할 건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건가? 이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고액 자산가들이 부동산에 투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든 정부는 막으려고 들 거예요. 집 투기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갭 투자나 이런 거는 어떤 식이든 정부가 막으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은 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주택자는 금리가 높아서 못 사는 거고요. 고액 자산가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못 사는 거고요. 수요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공급만 늘어나주면 주택시장의 어떤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재건축 중심으로 오른다 심리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출범을 하고 그 이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봅니다. 출범을 하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단정하게는 이러고요. 분명한 것은요. 길게는 떨어집니다. 길게는 떨어집니다. 뭐 3기 신도시도 나오고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허가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요. 길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